이 사진이 바로 판테온 신전의 돔 구조를 안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로 거대한 구를 형성하고 있죠. 네. 이렇게 엄청난 구조가 기원 후 126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구조를 보면은 이 설계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돔을 포함한 구조는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의 지름은 43.3m입니다. 네. 위아래와 양옆이 똑같죠. 네. 그래서 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형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가 된 것이죠. 결국 피렌체 사람들은 판테온,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던 판테온에 구현했던 그 돔 구조를 자기들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자신들의 신앙심이 더 높다. 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앙심을 건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의 신앙심이 더 높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이 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경연 대회를 갖습니다. 그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승한 사람이 바로 브루넬레스키라는 그 천재적인 그러한 건축가입니다. 이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해서 이 경쟁에서 이겼는가? 달걀을 이용했어요. 달걀을 탁자에 딱 쪼개서 반쪽짜리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브루넬레스키의 달걀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결국은 콜럼버스의 이야기와 브루넬레스키의 이 달걀 세우기 아이디어가 하나로 뭉쳤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브루넬레스키의 아이디어를 보고서 그건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는 나도 할 수 있지. 네. 하지만 어쨌든 브루넬레스키의 아이디어는 당선했고 브루넬레스키는 이 돔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1420년부터 1436년, 돔 공사만 17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돔의 무게는 37,000톤이고 이 돔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벽돌이 400만 개입니다. 네. 브루넬레스키는 벽돌을 쌓아서 이 돔을 만든 것이죠. 뼈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벽돌을 채워서 이 돔을 구현했던 것이에요. 17년 동안 이 공사를 했다고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죠? 이건 사실 미친 짓입니다. 정말 고생을 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브루넬레스키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바로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판테온 신전은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거푸집도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멘트 기술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 브루넬레스키와 이 두오모 성당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술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기술이 사라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는지를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멘트 기술은 로마 시대에 존재했고 그 기술을 가지고 판테온 신전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기술은 사라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로마 시멘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시멘트는 포졸라나라고 불리웁니다. 포졸라나, 왜 포졸라나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가 이태리의 지도인데요. 그 나폴리가 있는 곳입니다. 남부의 나폴리 쪽에 보면은 베스비우스 화산이 있고 그 옆에 포졸리라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멘트는 그 포졸리라는 마을에서 구해지는 화산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 섞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시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판테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물들이 시멘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언제 왜 시멘트 기술이 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대충 언제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있죠. 자, 로마는 통일된 로마는 395년 서기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하죠. 네, 훈족과 뭐 게르만족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서로마가 위치한 곳이 바로 이태리죠. 이탈리아 반도가 서로마가 위치한 곳입니다. 교황청이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결국은 시멘트 기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그때 어떤 방식으로든 시멘트 기술이 남아 있었다면은 피렌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400만 개의 벽돌을 쌓을 일은 없었겠죠. 그 이후로 무려 1400년 동안 인류는 시멘트 기술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멘트, 어디든지 있는 시멘트, 너무 흔해 빠진 이 시멘트라는 기술이 극히 최근까지도 인류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무대는 1824년에 영국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의 가장 남쪽에 포틀랜드 해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죠. 당시 포틀랜드 지역에서 살던 윌리엄 에스푸즈라는 벽돌공입니다. 벽돌공이 이제 시멘트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1400년 동안 인류가 시멘트 기술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시멘트가 좋은 건 아는데 그 시멘트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그 배합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네, 심지어 로만 시멘트라는 그러한 제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로만 시멘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기였죠. 네, 이런 식으로 당시 이제 1800년대이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멘트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에스푸디는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그 포틀랜드 석회석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노천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나와 있는 그런 석회석들이죠. 이것을 포틀랜드 석회석, 그 동네 이름을 따서 포틀랜드 석회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틀랜드 석회석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탄생입니다. 1824년에 특허를 받았고요. 바로 이 포틀랜드 시멘트가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의 조상입니다. 시작이죠. 지금 물론 많은 개량을 했지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는 대부분 포틀랜드 시멘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시멘트 쓴 게. 영원했던 것 같죠? 영원히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써왔다고 생각했겠지만은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벽돌을 쌓든지 아니면 돌을 깎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포틀랜드 시멘트가 탄생을 해서 이제 상품화가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무대는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의 조셉 모니에르라는 이번에는 조경사였습니다. 네. 조경사. 네, 조경사가 뭐죠? 네, 꽃밭을 가꾸고 네, 조경을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형태의 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정원에다가 이런 형태의 건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시멘트로.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냥 시멘트만 가지고 이런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잘 부서집니다, 그죠? 네, 금방 부서져요. 그래서 이 조셉 모니에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철망으로 이렇게 엮어요. 예, 매실을 만들죠. 매실 만들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시작입니다. 그 특허가 나온 게 바로 1855년이에요.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1855년에 특허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서나 흔하게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 공사판의 그림입니다. 이 안에는 항상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등장한 것이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아요. 여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은 벽돌공이었던 윌리엄 에스프딘, 그리고 정원사였던 조셉 모니에르. 두 사람의 공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한 명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추가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헨리 베세머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 시점에 베셈의 용광로를 만들므로써 철강 산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이 세 사람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 건물 질 때 대부분 다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 부읍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도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술이 완성된 것은 18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사실 젊은 기술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함부로 공사판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